의식주에 콘텐츠까지 더해서 의식주 콘 10일 동안 40개 정도, 한 달 기준으로는 120가지 정도를 이식을 8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력을 적는 것이 나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그냥 지금 살아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낫겠다. 뉴스레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구독자분들이 일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수익 그래프가 지금 딱 이중인격자가 될 정도로 너무 다른 사람의 수익 같아요. 많이 높아졌다 이런 걸까요? 네. You got mail.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에디터 서혜인입니다. 저는 대중문화 뉴스레터 콘텐츠 로고의 발행인으로 3년 4개월째 근속 중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 콘텐츠 로그라는 뉴스레터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뉴스레터인지 한 번만 더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콘텐츠 로그는 대중문화 뉴스레터인데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다루고 있고, 제가 지난 10일 동안 본 것들을 로그의 형태로 나열을 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들 2가지를 골라서 관련된 설명을 덧붙이고, 다음 10일 동안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하는 뉴스레터입니다. 3년이 넘게 지금 그걸 발행하고 계신 걸 보면 콘텐츠를 평소에도 엄청 많이 보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평소에 혜인님의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일상의 모습? 이게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보통 택배 알림을 확인하면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주문한 CD라던가 신간이 오고 있는지 택배를 체크하고, OTT를 접속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짧게 보고, 그리고 그날 업데이트된 팟캐스트를 듣고, 점심쯤이 되면 택배를 열었으니까 청소용 음악을 재생해 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하고 도착한 신간을 읽는, 그런 식의 체계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시간에 다 콘텐츠를 함께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개의 콘텐츠를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10일 동안 40개 정도? 완독하거나 완시청한 것을 기준으로 평균 40개 정도의 콘텐츠를 보고 있었고, 한 달 기준으로는 120가지 정도를 보는구나인데, 그 안에는 3분짜리 음악도 이제 카운팅이 되고요. 뮤직비디오도 물론이고, 책 한 권도 되고, 뭐 영화 한 편도 되고. 그럼 맛보기를 하거나 들춰본 것들 포함하면 훨씬 많기도 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끝까지 본 것과 중간에 이탈한 것의 비율이 5대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뉴스레터에는 제가 보다 많은 것은 씻지 않고 끝까지 본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즐기는 분인데, 그냥 즐기는 사람에 머물기보다는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려면 어디에 가장 또 많이 시간을 쓰느냐. 저는 압도적으로 콘텐츠라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서 의식주에 콘텐츠까지 더해서 의식주 콘, 나는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를 추천해 달라라는 식으로 대화나 질문을 걸어오는 일들이 많았고, 너무 많이 보는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 이제 이게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본 기자나 평론가분들의 해석을 굉장히 열심히 쫓아 읽는 독자였어요. 그건 그분들의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다루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나도 내 방식대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왜 뉴스레터이냐라는 질문에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읽어줄 독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 발행하고 나서 그걸 비공개로 전환할 수는 절대로 없고 네,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뉴스레터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을 한 게 어쨌든 3년 4개월이 네. 된 것이고, 네네.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길래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해왔었는데요. 좀 조직들의 규모가 작은 편이었어요. 스타트업에서 많이 일을 했었고, 아마 대표님과 단 둘이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이직을 8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7번, 8번 정도 했었고, 항상 그렇게 이직을 결심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팀워크라는 것을 물론
좋아하고 거기서 오는 감흥이 큰데 그 팀워크보다도 내 옆에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크게 소모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과 내 직무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조직으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됐었고 정말 최소 단위로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혼자가 남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3년을 근속하면 리프레시 휴가를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복지를 누려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했다라는 뜻인데 뉴스레터를 하는 일은 사회가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한 곳에 있었다를 증명하는 단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근속 중이라는 표현을 어떤 소속감을 주는 차원에서 스스로에게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올해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1년 안에 퇴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이제 요즘 것들이 끈기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이렇게도 끈기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걸로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뉴스레터 시작했을 때는 제가 회사원이었어서 그때는 뉴스레터는 수입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병행을 하다가 이제 회사 생활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뉴스레터랑 저만 좀 덩그러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1년을 근무한 게 아니라서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막했죠. 앞으로의 길을 개척하려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기소개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5년여 동안 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다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과연 다른 사람이 나랑 일을 하고 싶어 할까? 나의 이력을 적는 것이 나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살아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에 더 뉴스레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 한 호 안에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잘 보이도록 정보를 재조합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디자인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구독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어서 뉴스레터를 더욱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저를 더 크게 소개를 하기 시작했더니 구독자분들이 일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네. 되면은 이렇게 일이 오겠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반년 정도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플랫폼에서 첫 연재, 기고를 하게 된 게 6개월 이후였고 그 전에는 계속해서 뭐 협의를 하는 과정 혹은 간을 보는 과정들이 있었죠. 네. 처음에 6개월간은 정말 수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거를 계속 해봐야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콘텐츠 로그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데 콘텐츠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잖아요. 네, 어쨌든 작은 맞아요. 돈이라도. 정말 제가 아까 덩그러니 뉴스레터랑 나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나만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뉴스레터를 2년 정도 해둔 상태여서 이 친구를 볼 때 인격화를 시킨 것처럼 좀 든든한 것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고 너무 그렇게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뉴스레터의 구독자는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그때는 1000명 조금 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때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은 뉴스레터만을 본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신 만큼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있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런데 뉴스레터는 아직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쪽에서 이제 수익들이 이렇게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뉴스레터는 계속 무료로 운영할 원칙을 세웠고 대신 구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를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이제 작년 2021년이었고요. 그래서 광고 제안서라는 것을 만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2022년 상반기에 뉴스레터에서 10건의 광고를 집행을 했고 거기서 오는 수익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주신 일감 중에 전자책 플랫폼 혹은 음원 플랫폼의 담당자분들이 그 안에서 오리지널 오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자 아니면 우리의 전자책을 큐레이션하는 큐레이터가 되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자면 뉴스레터 안에서 광고 수익이 있고 그러면 뉴스레터 외에 이걸로 연결된 A님의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저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얼마 벌까? 그래서 얼마, 네. 얼마
벌길래 이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고 계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부 6개월은 전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고 2021년과 지금 2022년을 두고 보자면 수익 그래프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약간 이중 인격자 같을 정도로 너무 다른 사람의 수입 같아요. 완전히 그러면 많이 높아졌다 이런 걸까요? 네, 그래서 2021년에는 회사 다닐 때보다 못 벌었고 2022년이 돼서는 그것에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 훨씬 더 하고 있는 일의 가짓수가 많아지기도 했고요. 제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제가 마지막 회사였을 때 기준으로 기개발 직군의 5년차 직장인의 연봉보다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정도로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그 정도로 그래프가 거의 수익 상승하고 있다. 네. 결론은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구독자가 나한테 일을 주는 클라이언트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구독자이자 업계 종사자 분들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저의 뉴스레터를 보신 것일 테고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모종의 판단을 하신 거라서 약간 서로 뭔가 검증하는 단계를 크게 거쳐도 되지 않다는 것이 큰 매력인 것 같고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대부분의 일들은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전달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런 것이기도 하고 완전히 전문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전문가들은 제 마음에 모셔놓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역할을 넘보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그 정도의 역할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서 같이 일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격증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가들의 네. 시대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걸 많이 경험한 것이 나에게 강점이 되고 그것이 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 시장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네네네. 저도 유튜버이고 네. 유튜버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이런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되게 익숙한데 뉴스레터 크리에이터 이런 거는 좀 아직 익숙하진 않은 것 네네.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유부간 메일을 시작하면서 뉴스레터도 하나의 크리에이터 영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새롭게 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크리에이터들과 뉴스레터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차이?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뉴스레터는 아직도 블루오션이고 조금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 보면 아직도 뉴스레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일례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보면 뉴스레터 보는 분들이 없거든요. 다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그쵸.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뉴스레터가 여전히 블루오션이면서 굉장히 비주류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찾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비주류지만 성장 가능성도 있고 와글와글하고 재미있는 사례들이 계속 생기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것 같고 제가 3년 이상 발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인인 거죠. 계속 신인으로 잠재력이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어쨌든 이걸 하나의 업으로 바라보고 이것과 관련된 일을 계속 주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서도 진짜 가능성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덕업일치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로 만들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걸 일로 만들면은 좀 힘들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우리가. 네. 실제로 어떠한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더 이상 가슴이 뛰진 않고요. 설렘은 좀 덜해졌다. 설렘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그게 스스로 체감하는 큰 차이이긴 한데 그 또한 그냥 자연스러운 저의 일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그거 같네요. 애인과 이제 네. 가족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그럴 것같아요. 수도 있겠네요.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끼는 맞아요.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꼭 가슴이 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뛸 듯이 기쁜 일들이 또 가끔 생기기도 하고 덕업일치를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 정말 뜻깊고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좋아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공도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성실하게 오늘 할 일 미루지 않고 해야 네. 내일 볼 것을
것들이 쌓이지 않고. 맞아요. 쌓이기 때문에 정말 밀리면 안 되는. 맞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재미있는 쳇바퀴에 다 올라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쳇바퀴인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쳇바퀴가 가진 성격이 조금 다른. 근데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엔 쳇바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자유로운 프리워커가 되고 해도 맞아요. 나만의 쳇바퀴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하는 네. 과정이겠죠? 맞아요. 그래야 이제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 테니까 이렇게 조직 밖에서 나만의 일을 꾸리고 수익을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요즘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선례,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흡수하고 계시겠지만 결국 본인의 일이 되면 완전히 그 선례들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예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었고 왜냐면 저는 정말 많은 프리랜서 선배들의 글과 인터뷰와 말을 참고했지만 그게 처음에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도 어쨌든 제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처럼 조직 바깥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미 쓰게 되신 것이고 제 일의 이야기의 장르는 호러일 때도 있고 의료사고가 날 때도 있고 로맨틱 코미디처럼 제 일이 흘러갈 때도 있고 장르가 여러 가지가 융합이 돼 있는 게 제 일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조직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로 오가는 장르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시는 건 재미있는 일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얘기가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일의 어떤 범주? 이게 직업이라 할 만한 어떤 범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떤 하나의 진짜 장르를 만든다 생각하고 내 업의 어떤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 오늘 저와 요즘사가 나눈 대화가 좋았다면 댓글로 답장을 보내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즘 것들의 사생활 구독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